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리아트 에어쇼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우리 공군의 뛰어남을 세계에 알린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T-50P 8대로 구성된 블랙 이글스는 군사 외교 및 방위산업 제품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리아트 에어쇼와 판보로 에어쇼에 연달아 참가했고, 이를 위해 6월 초 이미 비행기 동체와 날개 등을 분리해 아시아나 화물기에 실어 영국 현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길에 블랙 이글스가 잠시 급유를 위해 들른 대만 가오슝 국제공항에서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에어쇼에서 출중한 기량을 선보인 블랙 이글스는 지난 2달 동안 영국,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 등에서 멋진 에어쇼를 선보인 뒤 13개국 2만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해 귀환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 이글스 T-50P 한 대가 가오슝 공항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한 것입니다.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것인데요. 보시는 장면처럼 새는 블랙 이글스 T-50P 날개에 충돌해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블랙 이글스 한 대가 가오슝 공항에서 새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기체에 손상이 없어 무사히 귀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순항 중에 새가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부딪히는 현상으로 자칫 항공기 추락이나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특히 엔진이나 조종석 캐노피와 충돌하는 경우 아주 위험합니다. 지난 1월에는 공군 F-35A 한 대가 비행 훈련 중 항공 전자장비가 마비되고 랜딩 기어가 내려지지 않아 비상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도 독수리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F-35가 조류와 충돌한 첫 사고 사례였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조류 충돌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큰일 날 뻔했다. 엔진이나 캐노피와 충돌하지 않아 다행이다. 대만 가오슝 공항은 조류 퇴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배트맨들도 없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군과 민간 비행장에서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새들을 쫓는 배트맨들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야생동물과 항공기가 충돌한 사례는 14,368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을 비롯해 세계 각국 공군과 민간 비행장에서는 새들을 내쫓는 배트맨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트는 버드 얼럿 팀의 약어입니다. 항공기는 큰 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와는 상극입니다. 특히 이륙을 위해서는 보통 비행기의 총 중량에 따라 경비행기는 약 100km, 대형 항공기는 약 300km의 속도로 가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속도에서 새를 발견하고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부위가 대부분 공기를 흡입하는 엔진 부위라는 점입니다. 엔진은 주위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옆으로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도 파일럿이 정신을 잃는 중력 가속도에 따른 블랙아웃 현상과 비행기와 새가 충돌해 엔진 파열을 일으킨 버드 스트라이크 장면 등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새가 엔진 부위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 고장으로 인한 동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글라이더가 아닌 이상 제트 비행기가 엔진을 잃는다면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사고 날 확률은 일반 차량 사고보다 적다고 하지만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사고가 날 경우 높은 고도를 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고의 강도 역시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즉 조류 퇴치원이 필요한 것인데요. 대만 가오슝 비행장이 조류 퇴치원을 가동 중이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가오슝 비행장에서 당한 버드 스트라이크는 자칫하면 우리 블랙 이글스 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와 갑작스러운 충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운행을 계속한 블랙 이글스 팀의 조종사의 기술과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T-50B의 내구성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다시 한번 입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우수한 내구성과 성능 때문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 배치된 T-50 고등훈련기는 최근 해외로부터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태국, 필리핀 등에 수출되었고, 특히 이라크와는 4,260억 원 규모의 T-50IQ 정비와 군수 지원 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무기 산업은 무기 도입보다 운영 유지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 번 무기를 수출하면 운영 유지 기업의 판로까지 확대되며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최소 30년간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합니다.
T-50 항공기뿐 아니라 최근 한국산 무기와 방위산업 제품들에 대한 주문이 밀려들어 한국은 이제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습니다. T-50 외에도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LAH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격력도 좋아 경쟁력이 있는 기종입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헬리콥터를 자체 개발한 국가입니다. T-50 같은 고등 훈련기와 달리 중형 헬기 시장은 레드오션인데다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해도 한국의 성장은 빨랐습니다. 최근 FA-50 수출 대박이 터지고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며 한국산 헬기에도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이 가장 마케팅에 집중하는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2018년 한국은 국산 헬기 수리온을 필리핀에 수출했는데 필리핀은 수리온에 크게 만족한 나머지 필리핀 공군이 미군의 블랙호크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해군 쪽에서는 여전히 한국 수리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 외에도 산지나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대상으로 헬기 마케팅을 펼치는 중입니다. 사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제 무장 헬기를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제 무기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 틈을 타 한국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타이거 등의 전차를 만들어 연합군과 싸웠을 때 한국은 자동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무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인 독일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한국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을 도입하는 1차 이행 계약을 맺었고 작년에는 호주가 K9 30문을 비롯한 1조 규모의 한국 무기를 사갔으며 올 2월에는 이집트의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및 K11 사격지휘 장갑차를 수출했다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이미 CNN은 최근 한국 방산 4강론을 조명하는 기사에서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 경쟁에서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있고 무기 시장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산 최신 전차 M1A2 에이브럼스 250대를 구매하려 했지만 한국의 K2 전차 980대로 방향을 튼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막판에 한국산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K2 전차를 도입하면 미국산보다 훨씬 빨리 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국 방어가 다급해진 폴란드는 하루라도 빨리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CNN은 최근 한국 방산의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무기 판매로 직접 돈을 벌지 않더라도 한국 방산의 도약은 미국에도 희소식이다. 전략적으로 볼 때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의 첨단 무기를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미국은 반겨야 한다. CNN이 대놓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준 셈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사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난제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해 무기가 다급한 국가들에게 양질의 무기를 수출해주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고가 바닥난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비약적으로 발전된 한국산 무기를 구입할 것을 요청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